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금속문화재 보존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이재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드릴 내용은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금속 공예품에 대한 보존 처리를 저희가 실시한 그런 내용, 결과, 그리고 이 성과들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이 문화재는 전 세계 22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 20여만 점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에서는 손상이 심하고 활용이 어려운 문화재에 대해서 2013년부터 보존, 복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그 연장선에서 한국 벨기에 수교 120주년을 기념을 해서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에 대한 보존 처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 보존 처리를 통해서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인 금동 침통과 청동 정병의 보존 처리와 그리고 이 과학적 조사 결과를 소개할 수가 있게 됐고요. 보존 처리 결과가 앞으로 외국에 있는 한국 문화재 중에서 금속 문화재 보존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공하는 데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2021년 그 한국 벨기에 수교 120주년을 기념을 하는 벨기에 소재 한국 문화재 보존 처리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게 됐고, 이에 대한 그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금속 공예품인 금동 침통 그리고 청동 정병 한 점을 각각 보존 처리하게 됐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보존 처리를 하게 됐고요. 2021년 7월, 즉 올해 7월에 보존 처리를 완료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보존 처리를 하면서는 많은 그 보존 처리에 대한 최신 기법들을 많이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금속 문화재에 대한 보존 처리는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보존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외 현지 기관과의 그 차별화가 필요했습니다. 금속 문화재를 보존 처리를 하는 방법은 국내의 기관이 유사한 재료나 방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문화재를 보존 처리했을 때 좀 더 이 유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가치를 좀 더 발굴을 해냈다. 그리고 한국인이 보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몰랐던 것들도 좀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찾기 위한 그런 방법을 저희가 좀 모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 중에 하나로 저희가 최신 과학 기법을 최대한 적용을 해서 이 유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원형을 되찾는 데에 보존 처리 방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과학적인 기법을 적용한 방법들을 저희가 하면서 많은 그 디지털 자료들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자료들은 향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벨기에에서도 전시나 홍보 그리고 학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자료를 남겼습니다. 보존 처리 대상 그 금속 공예품 2점 중에서 금동 침통에 대해서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침통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고요. 얇은 구리판에 그 넝쿨과 연꽃 등의 그 무늬를 아주 정교하게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정교하게 새긴 이후에는 표면을 금으로 도금을 했고요. 이 금동 침통은 의료 도구 침을 넣어두던 공예품이고요.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에서는 1947년 구입한 것으로 그 소장품 카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쉽게도 그 뚜껑이 없는 상태고 부분적으로 좀 일부 파손 흔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물의 하단부에는 1470이라고 하는 그 유물 번호가 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유물 번호도 저희가 좀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합선에 검은색의 그런 부식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검은색의 부식물은 은 부식물로 좀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 보존 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제거를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동 정병입니다. 이 정병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한 물을 담아서 부처님 앞에 바치는 불교 용구입니다. 이 유물도 고려 시대에 제작되어진 청동 유물이고요.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에서는 1968년에 한국 관계자의 그 자문을 통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청동 정병 같은 경우는 청동 합금을 주조를 해서 첨수대는 따로 만들어서 정병의 측면에 부착을 했고요. 표면 전체에 이물질과 부식물이 두껍게 고착되어 있고요. 그 물을 빼고 내는 그 첨대, 즉 끝에
뾰족하게 올라온 이 끝에 주구의 일부가 깨진 상태입니다. 높이는 한 36cm 정도 되고요. 무게는 한 1.4kg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선 투과 조사라든지 CT 촬영, 그리고 자외선 촬영, 그리고 내시경 촬영, 그리고 실체 현미경 조사, 3D 스캔 등 저희가 좀 해볼 수 있는 모든 과학적 조사 분석 방법은 다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제 조사 방법들을 통해서는 유물의 보존 상태라든지 유물의 내부 구조, 그리고 유물의 형태들을 안팎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사 결과들을 통해서 보존 처리 방법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존 처리 방법은 세척과 이물질 제거,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안정화 처리 및 강화 처리, 그리고 결실부 복원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비 조사 단계가 다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세척 및 부식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금동 침통 같은 경우는 표면에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 도금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관찰을 하면서 아주 예리한 치과용 소도구라든지 수술용 칼 이런 것으로 도금층 바로 위에 있는 부식물만 조금씩 이제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도금층에 있는 그런 이제 색인 기법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1470이라고 하는 그 글씨는 먼저 그 아세톤으로, 유기용제인 아세톤으로 최대한 제거를 하고, 틈에 끼어 있는 이 글씨 흔적들은 저희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예리한 수술용 칼로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청동 정병에는 부식 화합물과 더불어서 그 보수된 흔적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가공 흔적, 보수 흔적 이런 것들이 미관선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남겨서 보존 처리를 하였습니다. 녹색의 이제 부식 화합물이 굉장히 단단하게 좀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식 화합물을 이제 제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확대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초음파 스케일러로 조금씩 이제 제거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 청동 정병 위에 있는 이 부식물을 면봉으로 제거를 하는데, 면봉을 아세톤 또는 알코올 등 유기용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구리를 이제 기본 소재로 제작된 그 금동 침통과 청동 정병에는 부식 억제를 하기 위한 그 안정화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안정화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BTA라고 하는 그런 약품을 이용을 하는 안정화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BTA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벤조트리아졸이라고 하는 그런 약품인데요. BTA를 알코올에 이제 녹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녹인 이 용액에 유물을 이제 침적을 시키는 방법으로 안정화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 두 유물에는 보수 흔적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짧게 3분간 정도 이제 침적을 시킨 이후에 바로 꺼내서 상온에서 건조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했고요. 그 열풍 건조기에서도 이제 건조를 하게 되는데 한 40도씨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강화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식되어서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그 유물의 이제 재질을 강화시키는 과정인데요. 표면을 코팅 처리한다든지, 그리고 틈이라든지 균열부에 이 아크릴계 합성 수지를 이제 넣어서 최대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제 약품으로는 가역성이 매우 이제 뛰어난 아크릴계 합성 수지인 파랄로이드 B71을 사용했습니다. 파랄로이드 B71을 이제 아세톤의 약 10% 정도 용해시킨 그런 용액을 사용을 했고요. 이 방법도 이 용액에 침적시켰다 꺼내는 방법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물에는 이제 보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약 3분간 정도 넣었다가 바로 꺼내는 방법으로 강화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동일한 방법으로는 한 2차례 반복해서 강화 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동 정병의 그 첨대 그 주구 끝부분에는 일부가 이제 깨지고 결실된 상태입니다. 유물의 좀 심미적인 그런 완성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결실부를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결실부를 이제 복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에 남아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복제를 뜬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을 붙여서 넣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동일하게 유성 점토로 결실부 이제 복원편을 만든 다음에 정병에서 이제 분리해서 석고트에서 이제 복제를 하는 그런 방법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복제 파편은 향후에도 쉽게 제거가 될 수 있도록 니트로셀룰로스계 접착제인 이제 세메다인 C로 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합한 부위에는 조금 더
이 유물과 좀 거슬리지 않도록 생맞춤을 해서 이제 이질감이 없도록 후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과정으로는 저희가 이제 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했던 그 결과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외선 조사입니다. 자외선 조사는 자외선을 이제 쬐서 유물의 원 소재와 다른 소재가 다를 경우에 이제 발광을 하게 되는데, 그 발광을 하는 부위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동 침통의 이제 그 하단부에는 파랗게 발광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성 수지로 이제 이 균열된 부분을 접합시킨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합성추를 이용해서 접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청동 정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자외선 조사를 했을 때 첨수대 부분의 그 경계면에 아주 파랗게 그 형광빛이 발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첨수대의 그 주변에 발광되는 부분은 동체와 붙이면서 사용된 그 접합 흔적이고요. 이 접착제를 합성수지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동체 어깨 부분에 있는 발광되는 부분도 어떤 합성수지를 이용해서 복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방사선 비파괴 조사 과정입니다. 조사 이제 결과고요. 엑선과 그 CT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내부 구조와 보존 상태, 그리고 수리 흔적, 그리고 문양 등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건데요. 금동 침통 같은 경우는 엑선 투과 조사를 했을 때 이 겹쳐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겹쳐지는 부분을 CT를 통해서 이제 펼쳐서 보면 약 2에서 3mm 정도 겹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CT로 촬영한 이제 영상을 다시 이제 펼쳐서 보면 이 판이 약 30mm 정도 되는 판을 동그랗게 붙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동그랗게 붙일 때 약 2에서 3mm 정도가 겹쳐지게 붙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각 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찍은 그런 사진을 약 한 30장 정도를 제가 좀 붙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붙여서 평면 형태로 봐서 이 평면 형태의 문양이 CT에서 펼친 문양과 동일하게 펼쳐서 본 다음에 봤더니 각 문양들이 연결돼서 이 넝쿨이 연결돼 있고, 연결된 넝쿨에는 뭐 꽃 문양이라든지 뭐 연암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청동 정병 같은 경우는 동체부의 그 밀도가 좀 낮다, 그리고 이 첨대의 밀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벽의 두께가 동체부보다는 첨대와 환대 부분에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이 바닥면에서도 약간의 그 떨어진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바닥 부분은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붙이는 방법으로 제작 과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CT 영상은 금동 침통과 청동 정병의 CT를 찍은 이제 영상을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만든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면의 두께라든지 겹쳐진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내시경 조사 과정입니다. 이제 내시경 같은 경우는 내부의 이제 형태를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금동 침통의 이제 내시경 그 영상을 보시면, 금동 침통의 이제 내부에는 바깥면에 이제 문양을 새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얕은 요철이 좀 관찰이 되고요. 구리판의 양끝이 접힌 이제 접합부에는 다른 부분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평평하게 이제 단접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 정병의 그 영상도 좀 보시겠습니다. 청동 정병은 분리된 그 첨수대를 동체와 이제 접합시키는 그 수리의 그 접착제가 연결 부위를 따라 이제 도포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첨수대가 연결된 동체부에는 원형의 입구가 있으며, 이것은 그 내부보다 좀 바깥쪽으로 뚫리면서 좀 버려진 그런 기벽이 좀 많이 좀 튀어나와 있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동체부의 그 구멍은 주조가 된 이후에 좀 투공했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조사를 통해서 과거 수리가 이루어진 동체 상단의 어깨 부분과 바닥 부분에는 보수 흔적과 함께 균열도 이제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성분과 이제 도금 기법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SAM-EDS 분석과 XRF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동 침통의 도금층에서는 금과 함께 7에서 10 웨이트%의 수은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수은은 이 도금을 할 때 아말감 도금법으로 도금을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소가 되겠고요. 주목할 점으로는 다른 부위와 달리 그 단접 부위에서 많은 함량의 은이 검출되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동 침통을 비파괴 방법으로 SAM-EDS 분석한 결과 도금층과
단전면을 좀 자세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문양을 새긴 그 홈에서는 알갱이 형태의 그 금 입자들이 확인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광세질이 덜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관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EDS 분석에서도 수은이 5에서 7% 정도 검출이 되었고 고순도의 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금 알갱이 형태, 즉 이제 금분을 이용을 해서 도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접합면에서는 이제 구리와 함께 은, 염소, 황들이 이제 검출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이 부식물이 염화은 또는 황화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원형의 그 구리판을 접합할 때 은그리 합금을 이용한 그 납땜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즉 은구리 땜으로 이용을 해서 접합하였다는 것을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70 흰색 글씨에서는 티타늄이 이제 주로 검출이 되어서 산화 티타늄 계열의 이제 백색 안료로 이제 분석이 되었고요. 빨간색 글씨는 이제 바륨이 포함된 그런 적색 안료로 분석되었습니다. 청동 정병은 부식물이 이제 적게 그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즉 이제 적게 형성이 돼서 약간 적갈색으로 그 노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비파계 방법으로 XRF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구리가 약 77%, 주석이 약 9%, 납이 약 11% 정도 검출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리, 주석, 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청동 합금을 이용을 해서 주조 기법으로 제작을 했을 가능성을 좀 보여주게 되었고요. 저희가 그 첨수대 뚜껑도 이제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 첨수대 뚜껑에서는 납함량이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구리, 주석, 납의 그 성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봤을 때 이 첨수대 뚜껑도 청동 정병과 동일한 청동 합금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동 침통의 문양 새긴 기법을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금동 침통의 표면에는 이제 다양한 문양이 음각으로 심문되어 있는데요. 새겨진 문양의 자세한 형태와 기법을 파악하기 위해서 3D 현미경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문양을 여러 배율로 확대 관찰할 결과 그 끝이 둥근 그런 정으로 점을 찍어서 점을 이제 선으로 만든 그런 이제 문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각형의 이 구리판을 원형으로 접은 이후에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금동 침통을 만들었는데 이 접합선 부분을 확인을 한 결과 접합을 한 이후에 그 위에 문양이 새겨진 것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 문양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세밀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접혀지지 않는 부분을 먼저 시문을 하고 접혀지는 부분만 따로 마지막 단계에서 시문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거는 접혀진 부분 위에는 시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보존 처리를 통해서 많은 성과와 좀 의의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 벨기에 수교 이제 120주년을 이제 기념을 해서 추진한 벨기에 소재 한국 금속 문화재를 이제 과학적으로 보존 처리해서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의 이제 가치를 올리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최신 과학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해서 실시한 이번 이제 보존 처리는 고려 시대의 도금과 청동 주조 기법 등 다양한 이제 공예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보존 처리를 통해서 금동 침통과 청동 정병의 이제 원형을 보존을 했고요. 그리고 더 이상의 그 추가적인 부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존 처리는 한국 문화재 중에서 금속 문화재를 이제 보존 처리한 첫 사례입니다. 이러한 이제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국외 소재 금속 문화재를 이제 보존 처리를 할 때 앞으로 이런 지원 사업을 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산된 그런 이 연구 자료들은 외국에 우리 전통 기술의 이제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